네, 오늘은 NC 소프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좀 좋은 마음으로 가보자라는 뜻에서 댓글 상승이라고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오늘 그냥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,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헤쳐나가야 되는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들 좀 설명드릴게요. 근데 우선 이슈가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대표적인 이슈거든요. 뭐 물론 NC 소프트 한정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이게 보통 이 게임주들의 대표적인 좀 공통 사항이긴 해요. 보면은 이번에 NC 소프트가 또 이 아이온 2를 좀 출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게임 테마는 게임 업종은 진짜 이렇다 할 만한 엄청난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, 사실. 이게 엄청 성장성, 물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성장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, 이게 기술적인 어마무시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좀 어렵거든요. 뭐 로봇이라든가 뭐 아니면 2차 전지, 반도체, 사실 이런 거는 뭐 AI, 그래,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확확 성장하는 게 보이고 실제로 기술 성장이 그대로 주가로 좀 반영이 되는 업종 테마라고 하면,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. 뭐 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음식료 이런 것들도 있죠. 우리가 뭐 음식이 발전을 하나요? 뭐 물론 발전은 하지, 음식 자체는. 근데 그게 진짜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나?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게임 테마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, 음식도 뭐 새로운 그냥 라면이 나왔더라, 뭐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더라, 그냥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다른 분류선상으로 봐야 한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물론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기대감은 뭐 새로운 라면이 나온다, 뭐 혹은 뭐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, 물론 이런 거의 측면에서는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술 성장으로 가는 타입은 아니다.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유지만 되고 흑자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와도 그냥 꾸준히 상승을 보낼 수 있는 타입의 업종 테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, 어쨌든 게임에서 그나마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신작 발표밖에 없죠. 근데 신작 발표를 가지고 이제 이슈몰이를 하는 거고,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혹시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큰 이슈 있죠. 이 자체적인 이 기업의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걸로 만드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, 실질적으로 어차피 뽑아낼 수 있는 이슈는 신작 발표밖에 없는데, 이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신작 발표는 나오고 나면 끝이에요. 그러니까 신작 발표는 그 나오기 전까지의 기대감인 거죠. 마치 우리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뭘 주실까, 그냥 그 순간 계속 며칠 동안 고민하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, 사실상. 그러니까 이게 먼저 미리 이걸 가지고 선반영은 사실 주가에 다 되는 거고, 사실상 신작이 발표하고 나면 거기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. 물론 여기서 이제 매출이 진짜 잘 나오면 그걸 재무적인 부분으로, 아까 설명드렸죠, 재무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면서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, 실질적으로 이슈 움직임은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. 정치 테마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대선 전까지의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가 막상 대선 날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무너집니다, 보통. 그래서 이런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, 이번에 뭐 물론 급락대가 조금 커긴 해서 뭐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뭐 신작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뭐 부정적인 의견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, 본질적으로 이 급락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한 것 자체는 아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더 많은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, 뭐 우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재미없으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갈 거고, 뭐 여기서 못다해 드린 얘기들은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들도 많이 드리고, 뭐 이렇게 대응들도 해드리고, 뭐 제형 쏠 때 급등 많이 나왔죠, 뭐 종목들도 올려드리고,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계속 특이한 종목들은 봐가면서 제가 브리핑 드릴 수 있는 거나 뭐 이슈들이 있거나 제가 보이는 관점들이 있으면 상세하게 추가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선 이제 다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살펴볼 거고,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있었던 박스권의 고점 라인 돌파는 못 만들어내고 조정까지 이루어졌어요. 여기까지 끌어올린 걸 신작 발표로선 기대감으로 끌어올렸고, 막상 재료 소멸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. 사실 여기서 돌파까지 만들어 놨었던 상태다라고 하면 하방 영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. 왜? 기대감만 가지고도 여기를
뚫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얘기고, 그간에 오랜 시간 동안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박스권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이제 용수철로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반기 형식성 확보를 해놓고 마치 트램펄린 튀는 것처럼 눌렀다가 띠용 이러면서 상승 파동으로 가는 게 분명히 가능했겠지만, 어쨌든 이번에 그 정도 기대감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결국 돌파까지 해내지는 못했고, 돌파를 못하게 되면 여기는 돌파하고 나면 용수철이 되지만 돌파하기 전까지는 벽이에요. 그러니까 벽에다가 탁 부닥치고 여기서 이제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강하게 그거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입니다.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얘 지금 끝났느냐? 아니죠. 끝난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냥 실망 매물이 나온 것뿐이고, 실질적으로 단기 흐름상 보더라도 상승 파동이라는 게 어차피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게 상승 파동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저점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탈하게 되면 이때서부터 흐름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. 이해하셨어요? 그러니까 상승 파동은 항상 저점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? 저점만 낮추지 않으면 상승 파동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단기 파동상 관점상 얘는 여기가 지금 중요한 저점 자리죠. 여기가 우선 안 꺾였어요. 아직까지는. 물론 여기가 꺾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? 꺾이게 되면 단기 상승 파동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요 밑에까지 무너지는 겁니다. 왜? 박스권 상단에서 실패하고 이전에 있었던 단기 파동이 꺾이면 여기저기도 똑같아요.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우선은 제가 뭐 이게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, 여러분들. 요렇게 상승파동 저점 고점 높이면서 가고 있던 이 흐름이 결국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꺾이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. 이해하셨죠?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. 여기도 지금 여기를 지켜낸다라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죠. 삼중바닥형 패턴이에요. 이걸 지켜낼 수만 있다라 그러면 삼중바닥형 패턴은 특히나 폭등이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. 그래서 지켜낼 수만 있다면, 아직 깨진 거 아니니까 돌파 나왔을 때 이 정도 큰 파동 한 번에 좀 연결시키면서 다시 옛날의 영광 뭐 50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,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한 번 더 이탈이 좀 더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 결국 박스권 상단에서 실패하고 쌍봉 찍고 내려오게 되면서 요 밑에까지 13만 원까지 터치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올리냐 마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, 지금 자리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여기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,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해놓고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만큼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고, 지금 보고 있다가 여기가 어쨌든 속임수가 좀 많이 나와요. 중요 자리가 있으면 이론처럼 안 움직이고 항상 일부러 탕탕 터는 움직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서로 뺏기고 뺏기는 싸움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자리가 지금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, 이걸 꺾였다 봐야 되는지, 내가 홀딩을 해야 되는지, 아니면 자르고 밑에서 다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알림방에서 같이 공유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상세 브리핑들도 드리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대응 라인들 있으면 익절이나 손절 지점도 설명드리고, 종목도 올려드립니다. 뭐 이렇게 급등 많이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,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.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게 감각적인 것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되거든요. 이 메시가 우리한테 축구 프리킥 차는 법 가르쳐준다고 해도 이렇게 찰 수는 없죠. 그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가지고도 뭐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영상 잘 활용하시면 되고, 제가 뭐 어쨌든 상세하게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은 뭐라도 하나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상세하게 그래도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가고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상세하게 좀 타이밍 맞춰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번호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시면 바로 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